이런 상황에서 시청자 여러분, 이제 대북 전단이라고 있잖아요. 최전방 지역에서 이제 김정은 정권의 뭐랄까요, 안 좋은 점들을 대북 전단을 이렇게 날리지 않습니까? 풍선에 실어서 말이죠. 그런데 이 대북 전단과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는 모양입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야 하실 것 같아서요. 먼저 영상으로 보시고요. 좀 더 저희가 설명을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날리러 가는데 경찰들이 제 움직이는 것을 보고받고 이렇게 가로막고 있네요. 아니 무슨 이유가 뭐예요? 지금 여러 가지 세계 정세도 그렇고 해서 이렇게 화해 모드가 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 세계 정세 정상회담 전까지 조금 이렇게 힘이 필요하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북한의 언론인데 주민들은 이것밖에 들을 게 없는데 그 주민들 생각해야지 자기 형 독사시키는 그 사람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북 전단을 날리려고 하는데 경찰에서 막아가지고 대북 전단을 결국 못 날렸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신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북 전단 때문에 저렇게 실랑이가 있는 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그 전 정부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좀 그 이민복 씨는 좀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민복 씨는 절대 언론에 알리지 않고 그야말로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조용히 전단을 날려온 사람이에요. 그 또 어떤 다른 부류는요, 그 실제적인 그 목적보다는 언론에 등장하기 위해서 일부러 막 이렇게 그 쇼처럼 전단을 뿌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민복 씨는 굉장히 진정성이 있는 활동가인데, 그래서 옛날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 정부 시절에는 저분이 활동하는 거를 그냥 놔뒀단 말이죠. 그랬군요. 왜냐하면 조용히 하니까. 그런데 지금 아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저 전단이 지금 자칫 북한을 자극하고 또 지금 남북 화해 분위기, 정상회담 이런 것에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 이런 그 우려 때문에 경찰까지 동원해서 사전에 막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민복 씨가 저 장면을 찍어서 이렇게 화가 나니까 언론에 알리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민복 씨가 이제 경기도 연천에서 날리려고 하다가 경찰이 제지해서 못 날리게 되자 철원 쪽으로 또 이동해서 이제 풍선을 날리려고 했는데 이마저도 아마 좀 저지가 된 모양입니다. 관련 영상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철원 백마고지 근처에 왔습니다. 주민들이 예. 그 북한에 그 도발이 있을까봐 또 그것도 하나 이유가 되고요. 또 아무래도 그 남북 화해 무드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상부의 지시가 일단 차단하라. 백마고지 근처에 왔는데 철원서 보안 과장이 직접 나와서 위에 지시로 이걸 못하게 하라고 해서 할 수 없이 가게 됩니다. 네, 이민복 단장의 말에 따르면 경찰이 이제 화해 무드니까 그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으니까 대북 전단을 살포하면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는 건데 그렇군요. 현지 경찰 관계자에게 따르면요, 이제 그건 이민복 씨의 그런 주장이고 발언일 뿐이지 우리가 직접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노은지 기자가 그래서 저 이민복 단장하고 직접 좀 통화를 해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신부장 말씀하신 대로 조용히 조용히 보내기만 해왔는데 그동안에 없던 저런 방어 같은 것들은 그동안 없던 일이어서 그게 상당히 조금 놀라고 당황스러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민복 단장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경찰차는 항상 곁에 와 있긴 한데 그러고서 가보니까 진짜 의무경찰 뭐 수십 명에다가 경찰 버스로 길을 아예 막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억울한 게 그거죠. 뭐 인권의식이 일단 북한 주민을 생각하는 정책이 없고요. 그들의 인권과 이런 게 항상 무시되고 그 악당 같은 그 당국과 눈치만 자꾸 보는 것이 지금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과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이제 이민복 씨가 날린 그 대북 전단이 북에서 항의를 하면 우리 정부는 대변을 해줬어요. 아니, 민간이 하는 걸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 그 우리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다. 그거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방어를 해줬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아마 좀 우려되는 거는 이런 장면이 이제 보도가 되고 하기 때문에 다른 단체들도 이제 전단을 날리겠다고 막 나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게 당분간 남북 정상회담 분위기에 어떤 반대하는 어떤 그 사건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겠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태영호 전 연국주재 북한공사 다들 아시죠? 태영호 전 공사가 오늘 한 뭐 비공개 강연을 한 모양인데 저거 두고도 강 기자 뭐가 좀 이렇게 뒷말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정치데스크에서 이 내용을 상세하게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다 전해드리지 못했던 이유는
지금 이렇게 태영호 공사가 초청을 받은 이 강연 모습을 찍다가요, 이제 국정원 관계자가 이제 제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촬영은 되지 안 된다라고 좀 얘기하면서 그런 제지를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좀 공개를 해드릴 수가 없게 됐고요. 예. 하여튼 이런 국정 관계자가 뭔가 태영호 공사에게 인터뷰를 시도하면 항상 좀 저지하려는 듯한, 막죠 지금 손으로. 예, 지금 카메라를 막는 듯한 분위기를 보여서 상당히 취재에 고초를 겪었다, 이런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신부장 한 2, 30초 정도 시간 짧게 남은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좀 자초지종을 취재했는데 태영호 공사 자체가 언론에 드러나는 활동은 안 하려고 합니다. 아하. 그게 작년부터 원칙인데, 왜냐하면 개인적인 이유로는 좀 무섭다, 보안이 좀 안 된다라는 거고요. 또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 정부가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를 태영호 공사도 알아요. 네. 그래서 언론에 공개되는 장소에는 안 가는데, 오늘 저 물망초라는 단체가 한 행사에도 예. 저게 언론에 공개되는 행사가 아닌데 저희 채널A 취재팀이 그렇죠. 취재해서 예. 간 거 아닙니까? 가니까 저 태영호 공사도 당했을 거고, 예. 특히 경호원들이 이거 뭐야, 이거 언론이 있는 자리네, 그러면서 아마 좀 과잉 대응을 하다가 결국은 저렇게 안 좋은 영상을 잡히고 말았군요. 알겠습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이런 것에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 이런 그 우려 때문에 경찰까지 동원해서 사전에 막는 거 아닌가. 예. 그래서 이민복 씨가 저 장면을 찍어서 이렇게 화가 나니까 예. 이렇게 언론에 알리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민복 씨가 이제 경기도 연천에서 날리려고 하다가 경찰이 제지해서 못 날리게 되자 철원 쪽으로 또 이동해서 이제 풍선을 날리려고 했는데 이마저도 아마 좀 저지가 된 모양입니다. 관련 영상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철원 백마고지 근처에 왔습니다. 주민들이 예. 북한에 도발이 있을까봐 또 그것도 하나 이유가 되고요. 아무래도 남북 화해 무드가 있는 것 같아서 상부의 지시가 차단해라. 백마고지 근처에 왔는데 철원서 보안 과장이 직접 나와서 위에 지시로 이걸 못하게 하라고 해서 할 수 없이 가게 됩니다. 네, 이민복 단장의 말에 따르면 경찰이 이제 화해 무드니까 그 위에서 지시가 내려. 이제 이민복 씨가 날린 그 대북 전단이 북에서 항의를 하면 예. 우리 정부는 대변을 해줬어요. 민간이 하는 걸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 그 우리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다.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방어를 해줬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아마 좀 우려되는 거는 이런 장면이 이제 보도가 되고 하기 때문에 다른 단체들도 이제 전단을 날리겠다고 막 나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예. 저게 당분간 남북 정상회담 분위기에 어떤 반대하는 어떤 그 사건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겠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 다들 아시죠? 태영호 전 공사가 오늘 한 비공개 강연을 한 모양인데 저거 두고도 강 기자 뭐가 좀 이렇게 뒷말이 나오더라고요. 예, 사실 정치데스크에서 이 내용을 상세하게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다 전해드리지 못했던 이유는 지금 이렇게 태영호 공사가 초청을 받은 이 강연 모습을 찍다가요, 이제 국정원 관계자가 이제 제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촬영은 되지 않았으니까 대북 전단은 살포하면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는 건데, 그렇군요. 현지 경찰 관계자에게 따르면요, 이제 그건 이민복 씨의 그런 주장이고 발언일 뿐이지 우리가 직접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오늘 노은지 기자가 그래서 저 이민복 단장하고 직접 좀 통화를 해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신부장 말씀하신 대로 조용히 조용히 보내기만 해왔는데 그동안에 없던 저런 방어 같은 것들은 그동안 없던 일이어서 그게 상당히 조금 놀라고 당황스러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민복 단장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경찰차는 항상 곁에 와 있긴 한데, 그러고서 가보니까 진짜 의무경찰 수십 명에다가 경찰 버스로 길을 아예 막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억울한 게 그거죠. 인권의식이 일단 북한 주민을 생각하는 정책이 없고요. 그들의 인권과 이런 게 항상 무시되고 그 악당 같은 그 당국과 눈치만 자꾸 보는 것이 지금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과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이런 상황에서 시청자 여러분, 이제 대북 전단이라고 있잖아요. 최전방 지역에서 이제 김정은 정권의 안 좋은 점들을 대북 정단을 이렇게 날리지 않습니까? 풍선에 실어서 말이죠. 그런데 이 대북 전단과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는 모양입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야 하실 것 같아서요. 먼저 영상으로 보시고요. 좀 더 저희가 설명을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날리러 가는데 경찰들이 제 움직이는 것을 보고받고 이렇게 가로막고 있네요. 아니 무슨 이유가 뭐예요? 지금 여러 가지
세계 정세도 그렇고 해서 또 이렇게 화해 무드가 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 세계 정세. 정상회담 전까지 조금 이렇게 힘입시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북한의 언론인데 주민들은 이것밖에 들을 게 없는데 그 주민들 생각해야지 저 자기 형 저 독살시키는 그 사람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북 전단을 날리려고 하는데 경찰에서 막아가지고 대북 전단을 결국 못 날렸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신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북 전단 때문에 저렇게 실랑이가 있는 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그 전 정부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좀 그 이민복 씨는 좀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민복 씨는 절대 언론에 알리지 않고 그야말로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조용히 전단을 날려온 사람이에요. 그 또 어떤 다른 부류는요. 그 실제적인 그 목적보다는 예. 언론에 등장하기 위해서 일부러 막 이렇게 그 쇼처럼 전단을 뿌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민복 씨는 굉장히 진정성이 있는 활동가인데 그래서 옛날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 정부 시절에는 저분이 활동하는 거를 그냥 놔뒀단 말이죠. 그랬군요. 왜냐하면 조용히 하니까. 예. 그런데 지금 아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저 전단이 지금 자칫 북한을 자극하고 또 지금 남북 화해 분위기 정상